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어떤 우리 지역 분석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지금 이쪽이라든가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. 재개발이. 많이 진행됐을 때는 이게 관리 처분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투자하기가 쉬워요. 프리미엄이 얼마인지가 딱 나오고요.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가 딱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 전에는 예상 감정가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그거를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 딱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5억짜리 물건이야.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 나왔대.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예요? 얼마 주고 사는 거야? 1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내가 5억을 더 주고 샀어. 5억을 주고 샀어. 그럼 얼마를 쓸데없이 더 주고 산 거야? 4억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. 그게 프리미엄이잖아요. 그죠? 이 4억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리미엄이 적은 걸 사야 돼요? 많은 걸 사야 돼요? 응? 많은 걸 사야 돼? 개념이 아직 이해 안 됐죠? 자, 이게 감정평가를 받았어요.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A라는 물건이 있는데 A라는 빌라를 봤어요. 그랬더니 이 빌라가 뭐냐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게 통보가 됐는데요. 이게 지금 1억이래요. 1억. 1억을 받았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매가를 얼마로 책정했냐면은 이거를 5억에 사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나는 프리미엄을 얼마를 더 주고 사는 거냐면은 4억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건 뭐냐면 이걸 3억에 주고 사는 게 좋니? 5억에 주고 사는 게 좋니?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. 그럼 3억이 좋아요? 5억이 좋아요? 3억이 좋죠. 5억을 주고 사게 되면 내가 매가를 6억으로 사는 거잖아. 더 비싸게 주고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리처분까지 나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던 것들은 무조건 프리미엄만 보면 됩니다. 프리미엄이 제일 낮은 걸 보면 돼요. 근데 프리미엄이 낮은 거는 이렇게 형성돼요. 프리미엄은 자, 지금처럼 1억짜리 감정, P가 4억짜리, 매가가 5억인 A라는 물건은 대지 지분이 한 10평짜리였어요. 근데 B라는 물건은 대지 지분이 20평이에요.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은 더 높겠죠? 한 2억 나왔겠죠? 더 크니까. 그리고 프리미엄은 얼마 정도 할까요? 극단적인 예를 이해하기 쉽게 50평짜리였어. 그러면은 얘가 감정평가 금액이 얘는 한 4억 나왔어요. 훨씬 높게 나왔겠죠? 4억 나왔어요. 그러면 프리미엄이 얼마일까? 5억이구나. 계산상. 5억이죠?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을까요? 그러니까 첫 번째 7억. 두 번째 2억. 뭐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? 이거 이해하시는 게 재개발 투자의 포인트예요. 이것만 알면 돼요. 7억으로 나왔을까? 2억으로 나왔을까? 7억은 왜 7억이에요? 지분이 높으니까 P가 높다. 2억은 왜 나왔어요? 2억 말씀하시면 많은 것 같은데? 투자금이 많아서? 둘 다 말씀하시면 한 분이 둘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?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? 뭐가 될 것 같아요? 2억? 2억. 그죠? 이렇게는 안 나와요. 시장에서는. 왜냐면 이게 7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야? 12억이죠. 매가가. 그죠? 매가가 12억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? 못 사죠? 살 사람이 없는 거야. P를 이렇게 높일 수가 없어요. 근데 저거랑 똑같이 4억도 안 나와요. 왜냐? 똑같이 4억 나온다 하더라도요.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? 매매가가. 9억 나오죠? 5억도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9억이 어딨어. 그죠? 9억 못 사요, 여러분들이. 절대 못 사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안 팔려요. 실제로 안 팔리면 어떻게 해? 내려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가 낮아집니다. 그래서 이게 3억에 나오고 2억에 나오는 거, 2억에 나오는 거야. 그래서 7억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분이 커질수록 P값은 낮아지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지금처럼 지분이 한 20평짜리가 나왔어요.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뭐 2억 나왔겠지? P가 이거는 뭐 한 3억 5천 정도 나왔어요. 3억 5천 정도 나왔다. 그러니까 지분이 크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야. 지분이 크게 되면은 P가 낮다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당연한 거. 그죠? P가 낮은 게 당연한 건데 이게 P값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나왔어. 감정평가가 2억 정도, 감정평가 이렇게 안 나오겠다. 뭐 2억 나왔다 치고 P값이 뭐 한 3억 5천 나왔어요. 이렇게 합시다 그냥. 그러면 이게 5억 5천이잖아요. 5억 5천. 네, 5억 5천. 그러면은
이게 P값이 무조건 되게 싸다, 잘 샀다,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게 시장 시세라고요. 시장 시세라고.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이렇게 설명할게요. 자, 지분이 3평짜리가 있어. 지분이 3평짜리가 있는데 이게 매매가가 얼마였냐면 매가가 잘 봐요. 매가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쳤어. 3억이야. 3억. 평당 1억. 그러면 너 얼마 주고 샀니? 평당 1억 주고 산 거야. 그죠? 평당 1억. 와, 그 동네 평당 1억이나 하냐. 엄청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. 어쨌든 나도 가봐야겠다.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줬냐면 지분이 6평짜리야. 6평짜리. 근데 매가를 얼마 주고 샀냐면은 10평. 10평짜리야. 근데 지분 얼마 주고 샀냐면 5억 주고 샀어요. 5억 주고. 그러면 얘 평당 얼마 주고 산 거야? 7천? 10평짜리 5억에 샀으면 평당 5천 주고 샀단 말이에요. 그러면 A랑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잘 산 거예요? 누가 더 잘 샀어? 얘는 평당 1억 주고 샀고 얘는 평당 5천 주고 샀고 누가 잘 산 거야? 5천 주고 산 사람이 잘 산 거잖아요. 평당 적게 주고 산 사람이 잘 산 거잖아. 근데 그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크게 지분이 커질수록 원래 프리미엄은 낮아지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걸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드리면, 자, 봐봐요. 그럼 3평짜리 샀어, 얘는. 3평. 하나, 둘, 3평을 1억 주고 샀죠. 한 사람은 10평을 샀어. 10평인데 반밖에 안 되죠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래서 10평을 5천 주고 샀어. 여기에 5천이야. 여긴 1억이죠. 이렇게 산 거죠. 이렇게 샀어. 근데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봤더니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간평이 평당 3천만 원? 평당 3천만 원 나왔어요.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제대로 주고 산 거고요. 제대로 주고 산 거고, 나머지가 뭐예요? 나머지가 프리미엄이죠. 이해돼요? 이게 P값이라고, P값. 그럼 얘는 P를 얼마 주고 산 거야? 1억 주고 샀는데 3천만 원은 감정평가 남았어. 그럼 한 평당 P가 얼마예요? 7천. 3평이면 P 얼마 주고 샀어? P에는 2억 1천 주고 샀죠. 얘는 3천만 원 주고 빼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요? 한 평당 프리미엄이 2천이죠. 몇 평? 10평. 그럼 P가 얼마야? P가 2억이야. 누가 잘 산 거야? 누가 잘 산 거야? 우리 잘 산 거지. 그죠? 우리 잘 산 거잖아. 맞죠? 그리고 자,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? 감정평가 금액이 2천만 원 나왔어요. 2천만 원? 그럼 2천만 원 줄여. 그럼 얘가 P가 얼마야? 응? 2억? 한 8에 20. 맞나요? 2억 4천. 얘는 3억. 그죠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번에는 갑이 자산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평당가를 낮게 주고 샀다고 해서 잘 샀다 안 샀다를 지금 알 수가 없다니까. 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온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반값에 샀다가 아니라는 거지. 지분이 예를 들어 얘가 3평짜리 이렇게 샀다. 엄청 잘한 거죠. 예를 들면 똑같이 평수가. 근데 원래 10평이 되게 되면 평당 5천 되는 게 당연한 거고, 만약에 여기서 10평짜리가 아니라 30평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평당에 3천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. 만약에 100평짜리 있다. 그럼 평당 한 1200도 나왔을 거야. 이게 원래 부동산, 이 재개발 시장의 당연한 원리예요, 원리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평당 금액만 뭐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작은 것들은 초기에는, 재개발이 초기에는 지분이 작은 것들이 잘 올라가요. 초기에는. 그리고 뒤로 갈수록 큰 걸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. 초기에는 여기서부터 추진서부터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 인가받고 관리처분 받고 뭐 2주 착공하은 다음에 이제 입주할 거 아니겠습니까?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. 그죠? 보통 평균 제가 볼 때는 12년, 15년 걸린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10억짜리를 들고 가.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 가져간다니까요.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? 돈이 있건 없건 초기에는 5천만 원만 묻고 가고 싶은 거예요.
그럼 어떻게 돼? 5천만 원짜리 살려고 그러면 돼지집은 20평짜리가 살 수 있어요? 5평짜리 살 수 있어요? 작은 것밖에 거래가 안 된다니까, 처음엔. 작은 것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은 뭐예요? 작은 것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. 작은 것만 프리미엄이 붙어요. 큰 것들은 마피 나와, 마피. 마피도 나와요. 그래도 그때 사는 게 아니야. 그럼 이게 쭉 가잖아요. 그럼 뭐만 붙어? 프리미엄이, 그러니까 작은 지분이만 프리미엄이 왕창 붙는다고요. 가도 큰 것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잘 안 붙어요. 왜냐면 아직도 한참 남았으니까. 그죠?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요런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제 P 값이 얘가 너무 많이 붙은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럽죠?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는 요런 걸 사게 된다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한 시점에 P가 많이 붙으면 작은 거를 팔고 큰 걸로 갈아타게 되면 무혈입성이 된다니까? 개념 이해가요? 네. 그러면 얘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니까 추가 분담금도 굉장히 작잖아요. 나중에. 근데 내가 살 때도 작게 샀지 분담금도 작죠? 되면 엄청 높잖아. 이론적이긴 하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. 이건 아직도 통용이 되는 것들이에요. 네.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작은 지분을 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큰 거를 사는 게 유리하고 나중에 관리 처분 나게 되면은 프리미엄 값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. 그죠?